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2025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들은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불리는 이제 인서울 중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저희가 국민대, 송시회대, 세종대, 단국대로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같이 좀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주대, 네. 인하대, 음, 그리고 여대 중엔 성신여대, 음,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의 대학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제 임의로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국숭세의 네. 요 서가기, 서가기. 서울과기술대까지 요 네 대학을 보고,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성신여대,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걸쳐서 이제 서울의 이제 중위권에 포함되는 대학들까지, 여기까지라면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안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우선 국민대 이 수시 모집에서의 입시 변화점이라고 하면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대개 이제 특기자 전형들. 그래서 뭐 기능 특기자나 뭐 체육 특기자의 지원 자격 조건이 변경됐다거나, 체육 특기자 전형들 학교 폭력, 네. 학폭에 대해서 이제 그 사항들 반영한다라는 거. 그리고 피아노가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수시에서 실기 우수자를 없애고 정시 모집으로 일괄 선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국민대에 대해서는 올해의 수시 입시 변화점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네. 그런데 너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올해의 수시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 100이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2합 5를, 그리고 자연 계열은 2합 6을 걸어놨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국민 프론티어라고 하는 면접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서류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는 1단계에서 3배수 서류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100% 일괄 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세 가지다. 교과, 그 다음에 이제 종합에서 면접형 종합, 서류형 종합,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거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민대의 이제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교과냐, 면접형이냐, 이제 서류형이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즘 최근에 수능 최저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아니면 인문계나 자연계열 수능 최저가 동일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근데 여기는 예전 그대로네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국민대는 인문 계열을 조금 더 빡빡하게 수능 네. 최저를 가지고 가고 있고, 자연 계열은 좀 그거보다는 조금 후하다. 근데 그래도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의 어떤 입시 컷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 조금 더 최저 컷을 낮췄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워낙 위에도 줄 서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 정도에서 거의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과하고 종합의 차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라인 기준 했을 때. 뭐 국민대 수시는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가장 큰 변화는 요거죠. 국수탐 지정 영역을 전부 폐지한 거. 올해부터 전부 폐지했습니다. 대신 수학하고 과탐을 활용하면은 이제 가산점을 이제 주는 형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의 3%, 과탐은 과목당 표준 점수의 3%예요. 두 과목이면은 6%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학교들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 수학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이 표준 점수 3%에 가까운 가산점을 과목당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과탐은 두 과목을 하면 6%를 주는 거잖아요. 거의 10%네요. 그러면 세 개 합치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를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과탐에 대한 요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자연계열에 대해서 지금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20%, 탐구가 30%예요. 그럼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비율이 똑같아요. 그렇죠. 30은 60%. 네. 그런데 수학이 3%의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과탐 2개를 봤다. 그러면 6%의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 그러면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동일 등급 정도 아니면 동일한 100분위 정도를 만약에 수학하고 국어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총점을 기준했을 때 과탐에 대한 점수가 훨씬 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국민대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기준했을 때 그래도 수학은 2등급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과탐을 봤던 친구들이 뭐 3등급, 4등급이 그러면 넣을 가능성이 크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2등급 후반에 3등급 초반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2등급이다. 등급대 기준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학 점수 좋으면 무조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국민대 자연계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이 무조건 왕인데 과탐이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탐 점수로 어느 정도는 요거를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학이 3등급이야. 근데 과탐이 1등급이야. 그럼 달라지지 말이. 그러면 그쵸. 이게 완전히 여기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왜? 다른 학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수학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과탐을 잘 받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충분히 한번 과탐 점수로도 내가 요걸 한번 뒤집을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다른 학교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뭐 과목당 표준 점수 몇 프로 뭐 이런 가산점들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만큼 수학만큼 과학 탐구에 대한 이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정시 전형은 결국에는 현역생보다는 재수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 재수생인 집단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기준점의 라인으로 세우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국송세단 라인이란 말이에요. 국송세단 안에는 들어가야 내가 1년 동안 재수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보상을 받는 거라 생각하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정시 상담했을 때 문과인데 불구하고 재수생 중에서 수학은 확통을 하는데 탐구는 과탐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실제로. 아니 사탐하나 과탐하는 애들도 전국 단위로 기준하면은 몇천 명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되게 특이한 조합들 아니면 우리가 저게 말이 돼? 하는 조합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재수생 애들이에요. 왜 재수생 애들이 그걸 하냐? 말씀드렸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거예요. 왜? 얘네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확통과 사탐으로는 잘못하면은 똑같은 총점을 받았는데 내가 밀려버리더라. 왜? 자연계가 또 교차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문계지만 불구하고 사탐을 버리고 과탐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그냥 내가 과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베네핏을 줘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죠. 야, 과탐하는 게 더 유리해. 수학도 기하 미적하는 게 아직은 유리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이 입시 요강에 딱 이렇게 포진을 시켜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점점 더 인문계열도 자연계열도 모두 다 결국에는 자연계에 적합한 영역의 수능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의 어떤 추세다. 근데 이게 중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통적인 아직 수학은 기하나 미적을 그 자연계에선 과탐을 보는 거를 아직까지는 약간씩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는 게 더 낫다. 문과다 이과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무수한 애들이 네가 문과로 가든 네가 자연계로 가든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일단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요게 이제 국민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를 봤을 때도 제가 느끼는 건데, 국민대가 특히 수학하고 탐구에 대해서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을 보면 조금 더 눈에 확 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 수학 중심에 이제 포커스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숭실대입니다. 예, 숭실대는 수시 전형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는 학교예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반영 비율을 변경했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종합이라는 요 미레인지 전형. 네. 요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작년까지는 면접이 30%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면접 반영 비중을 50%로 올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바라보면은, 이제는 숭실대도 면접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심층적으로 학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면접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떠나서 서류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서류 평가로 뽑는 학생들을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류로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은 한계가 그냥 있죠.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서류로 일단 패스만 시키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은 면접을 통해서 뽑아내겠다. 면접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항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 아니면은 정말 이 친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친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판단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접 준비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논술이 60%에 교과를 40% 반영했는데, 이것도 반영 비율을 논술을 80%까지 끌어올렸어요. 학생부 우수자라는 교과 추천하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의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요 교과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되겠죠. 교과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경상계열을 같이 묶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2합 4였어요. 되게 높죠. 네. 이 정도면 이제 외대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이거를 올해 2합 5로 한 단계 완화했어요. 낮췄어요. 그리고 융합 특성화하고 자유전공 학부. 네. 얘네가 원래 수학이 미적과 기하를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정 영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확통도 반영하겠다. 이제 자연 계열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따와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문계열을 완화를 시키면서 아마 올해 인문계열의 내신 컷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어지고, 저 융합 특성하고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지정 영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이제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늘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숭실대가 인문계에 조금 더 올해는 친화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만큼 내신 컷은 높아지겠지만, 그렇겠죠.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확대되고 수능 최저컷이 완화됐다는 건 일단은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숭실대 정도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경상은 2합 4에서 2합 5로, 논술 우수자의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에 대한 지정 영역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논술 계열 같은 경우도 자연 계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수시 전형에서 가장 좀 큰 변경점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모집 단위가 확대돼서 금융학부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국민대에 비하면 좀 많은 변화가 좀 많이 변했네요. 정시는 어떠냐? 정시는 국민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은 수능 반영 과목이 확대됐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원이라 불리는 계열. 이 자연원에 불리는 계열의 학과들이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의생명, 화학, 신소재, 전기, 기계, 전자공학. 일반적인 공학 계열하고 이제 순수 자연 계열. 전형적인 그냥 자연 계열. 네. 여기가 수학도 확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탐이 아닌 사탐도 볼 수 있다. 지정 영역을 폐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정 영역의 폐지나 아니면 이 가산점을 주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국민대하고
이제 숭실대하고 결이 같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영 비율 기준하면은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국어가 35% 제일 높아요. 근데 경상계열은 수학이 35%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열을 보시면 수학이 제일 높아요. 35%.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반영 비중을 탐구에 더 놓습니다. 근데 탐구를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탐구 과목을 각각 반영 비율을 다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12.5, 12.5. 두 과목을 합치면 25%의 반영 비율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인문계열, 경상계열, 자연계열 각각 계열에 따라서 수능 반영 비율이 틀리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종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세종대 수시에서의 이제 입시 변경점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교과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반영하는 교과목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계열이 과학까지 반영을 했어요. 자연계열은 국수, 영가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인문계열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과학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게.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자연계열은 국수, 영가 대다수 학교들이 이제 반영 영역을 구별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 축소를 한 거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좀 바꿨다라는 거. 요게 하나가 이제 특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창의 인재 전형 그리고 면접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면접형, 서류형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다 3배수였어요. 전부 3배수. 근데 요거를 올해부터는 경영, 호텔, 생명, 컴퓨터, 지능기, 창의 소프트 소위 얘기하는 최고 인기 학과 얘네만 3배수. 그러니까 얘네를 뺀 나머지 일반 학과들은 4배수? 4배수로 또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인기 학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점점 더 있다 보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수능 차조도 바꿨습니다. 학생부 교과 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인문계열이 2합 6이고 자연계열이 2합 7이었어요. 근데 이걸 올해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그냥 2합 6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수능 최저에서 저 지역균형정이 2합 6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자연계열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계열 친구들의 내신 컷이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저 교과를 축소하면서 내신 컷이 올라갈 것이고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서 내신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종대 교과 전형은 작년 입결이 고지것대로 보시면 안 돼요. 물음표를 많이 붙여야 돼.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요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기준점을 어디다 세우는 게 중요하냐? 국민대, 숭실대 교과의 기준점을 일단 세워야 될 거예요. 뭐 수능 최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둘 다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인문계는 교과의 축소, 자연계는 수능 최저가 한 등급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과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릴 건데 2합 7일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거의 합격의 보증 수표였어요. 특히 국민대나 숭실대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세종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대가 2합 5, 숭실대가 2합 4예요. 근데 얘가 2합 7이야. 그러면 2등급 극초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합격이 보장된 카드란 말이야. 진짜. 그것만 뚫으면? 그치. 최저만? 아니 근데 2합 7이잖아. 그쵸. 2등급 극초가 2합 7을 못 뚫는다? 그럼 대학 가지 말아야지. 그럼 가지 마. 자꾸 종합전형 이상한 거 노리지 말고. 이 정도는 맞춰서 확실하게 합격을 해야 위에 있는 학교들을 종합전형으로 노려볼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차전에 세게 노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는 게 2.1에 2.1, 2.1, 2.2 정도 되는 애들. 얘네들이 그 틈새를 노리려면 세종대가 픽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작년까지 이 전략이 먹혔는데 올해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이제 조금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먹힐 거야. 다만 최저를 뚫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7에서 6으로 바뀌는 순간.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격의 보증수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숭실대가 2합 6이에요. 그런데 세종대도 이합 2합 6이 돼버렸어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권을 하나만 가져가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지. 이거 잘못 쓰면 둘 다 날라가거든. 굳이? 그러면 숭실대와 세종대 둘 다 좋은 학교지만 학생들의 선호도 입장에서는 숭실대를 숭실대. 조금 더 많이 접근하려 하겠죠.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더더욱 선호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입시 결과 컷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이게 굉장히 좀 올해는 좀 변수적인 요소가 생겼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시 볼게요. 정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정 과목 폐지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넘어가고 가산점이에요. 이 모집 단위별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선 수학은 미적 기하에 대해서는 자연과학대학은 5%씩 가산점을 주는데 생명, 전자정보, 공과, 소프트웨어는 3%만 줍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 놨다는 거. 그리고 과탐도 자연과학대학은 한 과목당 반영 점수를 5%씩 줘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생명, 전자정보, 공과, 소프트는 과목당 3%만 준다. 그러니까 같은 자연 계열이지만 좀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자연과학대학하고 이제 공과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과대학하고를 나눴는데 자연과학대학에 반영 점수를 훨씬 많이 준다.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학생들이 너무 인기학과에 많이 몰리고 순수과학대학 쪽으로는 아무래도 요 공과대학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산점을 주고 학생들을 이제 끌어모으겠다. 그렇죠.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전략이겠죠. 얘기하는 네. 이 수학과 과탐에 대한 학업 역량을 조금 높게 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베네핏을 더 많이 줘서 그 와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 포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정 과목이 폐지되게 되면 요 정도 라인부터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면 점수컷 되면 가나다에서 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안정적인 학교 한 장 딱 매칭해놓고 오히려 2단계 위는 대학 뭐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세종대를 한 장을 받쳐 쓴다고 하면 요거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이제 국민대랑 숭실대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학교 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홍익대, 여학생들 기준하면 이제 숙대 요런 학교들을 한번 위에를 과감하게 좀 낮은 과 비선호학과 이런 걸 노려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욕심 안 내. 국민대, 숭실대 박 터질 것 같아. 안 써. 그러니까 아예 나는 세종대로 한번 매칭하겠다. 같은 라인에서 세종대가 그치. 조금 미치니까. 경쟁률이 네. 조금 더 낮을 거라 판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있어도 어느 정도 내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세종대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한번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수학에서 미적 기하한 애들. 그렇지. 그 와중에. 네. 그리고 과탐한 애들 모여라. 너희들한테 베네핏 줄게.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하는 게 아닌가.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수시에서의 입시 변화점은 없어요. 저 특성화고 좋을 재직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 일반 계열은 일반계 조금 학생들은 상관이 쓸 없는 수가 거니까. 없어요. 저건 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예 이건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전형 바뀌었다 정도, 그 정도로만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바뀐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서울과학기술대의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데 교과 100입니다. 자연 계열은 국수형 과를, 인문 계열은 국수형 사회, 한국사까지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국수형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7로 걸어놨다. 그래서 2합 7 정도 된다. 그러면 원래 세종대하고 거의 동일했던 수능 최저를 걸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가 2합 바꿨으니까. 6으로 바꿨으니까 네.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가
작년에 세종대의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기술대 2합 7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가 이 라인을 써야 되는 친구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 학교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아무튼 올라갔고 입시 결과컷에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서울과기술대는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아. 똑같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 2합 7이라고 하는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를 픽스한다는 전략을 학생들이 못 세운 대신 서울과학기술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연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세종대냐 서울과학기술대냐 그럼 다 대부분이 세종대일 세종대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지도 차이는 있지만 그치. 근데 입시 결과 컷이나 이런 걸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결국 그러니까 서울과학기술대의 요 고교 추천 전형, 이 교과 전형이 아마 학생들 입시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합격의 보증표 같은 그런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이 제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 창의 융합 인재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이름은 틀린데 전형 방식이 똑같아요. 면접 30%를 보는 다단계 전형이. 네. 예,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서류 전형, 그러니까. 면접 전형 이러는데 둘 다 그냥 다 면접형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은 이제 교과가 30에 논술이 70%인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요 서울과학기술대 논술 전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의외로 눈여겨보는 학생이 많아요. 수능 최저 없어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수학을 일정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내가 국어, 영어, 탐구는 안 돼. 난 수능까지는 안 돼. 답이 없어. 체도 못 맞춰. 그냥 수학만 좀 하는 애들. 수학만 잘하는 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신 서울과학기술대의 저 논술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수능 수학은 된다. 근데 나머지 안 된다. 요런 일반 학생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겠느냐. 요거는 제가 논술을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일단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거기에 좋든 나쁜 논술 100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가 일단 30% 걸려 있어. 그러면 3등급, 4등급, 심하면 5등급 극초까지는 일단은 물고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 수능 수학 기준 했을 때 2등급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죠? 저희가 봐도 이제 딱 어느 동네 애들 그렇죠. 대략적으로 네. 뭐 그러면 인천에서는 나름 뭐 송도에 있는 몇몇 뭐 학교 학생들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일단은 수능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장 정도는 서울과학기술대 논술 전형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보면은 이제 우선은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수학하고 탐구 영역에 대한 선택 과목 폐지, 즉 지정 영역 폐지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정시 모집을 조정했는데 모집 인원을 축소시켰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34.9%를 모집을 했는데 전체 정원에 올해는 그거보다 좀 줄여서 33.2%. 그리고 또 하나 이 첨단 학과라는 이제 신설 학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정시 다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군에서는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하나 더 이제 모집 단위로 선택 권한을 네. 가질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더 늘었다 정도. 실제로 지금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과학기술대가 거의 다 이제 자연 공학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과 계열 중심으로는 이제 수학이 35%, 그다음에 그래도 있는 인문 계열은 수학을 25% 반영을 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 이제 예체능이나 뭐 스포츠 과학 이런 학과들도 수학에 대한 반영률이 아주 적진 않아요. 조형 관련 대학, 여기 실기 보는 대학, 얘네만 수학이 없어요. 근데 얘네를 빼면 디자인 학과에서도 산업 디자인 이런 학과들도 다 수학까지를 반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산점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 자연 계열은 과학 탐구를 보면 취득 표준 점수의 7%를 가산. 반대로 인문 예체능 계열은 사회 탐구를 봤을 때 취득과 표준 점수의 7%를 준다. 이거는 그냥 인문계는 인문계 쓰고 자연계는 자연계 쓰라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어. 수능 위주 전형에 계열별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예. 하지만 but
7%의 가산점을 포기해라. 그렇지. 7%의 가산점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를 욕하지 마라. 뭐 요런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너무 작게 적어놨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크게 적어놔야 학생들 진짜 학생들이 괜히-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의 가산점이 중요한 그렇지. 거지. 교차 지원했을 때도 내가 유불리가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대학에서 요 모집 요강 같은 거 나중에 나올 때는 좀 크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거 굵직굵직하게 보여줘야 돼. 나도 처음에 이거 내용 봤을 때는 요게 있는지 몰랐었어. 대충 봤을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심지어 7%예요. 그러니까. 뭐 3%도 아니야. 7% 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모집 요강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이러한 박스 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들 보셔야 돼요. 그거를 봐야지 이게 나한테 어떤 유불리를 갖게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집 요강을 보실 때의 일종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그리고 서울과 기술대까지 한번 봤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